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 뉴스컷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구속과 관련해서 검찰의 강제 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태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셨을 체포영장, 이게 뭔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속영장하고는 크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출석 그리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로 수사기관으로 데리고 오는,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는 이런 수사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검찰이나 경찰에만 부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이제 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어떤 혐의 소명이 있을 때 수사기관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영장 청구권을 갖고 싶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를 못해서 검사를 경유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에서는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해서 소환 조사할 수 있다라는 권한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금 체포죄로 처벌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뉴스들에서 체포영장 발부 이런 절차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막상 설명을 드려도 이 절차의 순서가 헷갈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인 체포 절차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영장 신청을 거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영장을 신청한 후에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기관은 언제나 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부된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집행 절차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이제 과거에는 영장을 살짝 보여주고 그리고서는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영장 자체를 사본으로 가지고 가서 정식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도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본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본을 제시하지 않게 된다면 위법한 형태의 영장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압수되거나 신병이 확보됐을 때 위법 수사라는 혐의를 받게 돼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불리한 증거로서 판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됐다 또는 보석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이런 기사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이 끝나가는 그날 자정에 이제 만료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석방을 해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법상으로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계속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심 재판이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된,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겨진 시점으로부터 2개월, 다시 2개월, 다시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3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그게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장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이니까 총 18개월입니다. 6개월씩 3번
18개월로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1심 법원은 최대한 2달, 3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로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6개월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재판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석방을 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해주기도 하고요. 변호인에게 보석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따른 보석 허가로 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붙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추가 구속 영장 청구입니다. 공소 제기가 됐을 때 그 재판을 막 받고 있는 공소장에 적혀져 있는 범죄 사실이 A다라고 한다면 추가 사건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피고인한테 B라는 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은 별도의 사건이 있을 때 이 B라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의 구속영장 기간에 대한 문제는 영장을 처음 청구했던 A라는 사건에 대한 것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B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별도로 청구가 돼서 다시 더하기 6개월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6개월의 제1심 재판부의 구속기간이 있고 다시 별건으로 추가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6개월. 그러니까 총 1년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구속 재판하고 불구속 재판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재량이 수사기관한테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도 A라는 사람한테는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청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찰청의 검사의 영장 청구에 법원이 기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지 말 것인지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돼서 영장 청구의 판단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또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이 되면 법원의 판사가 한번 심리를 해서 이거 범죄의 소명이 있다라고 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등의 지표가 돼서 실제 공판 단계에서도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기가 쉽습니다. 실제 제가 이제 구속된 피고인 변호인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무죄받은 사건들, 제가 무죄를 받아본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수사기관에서 관가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경우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진술 증거의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 같이 상당히 무죄 판단을 할 때 까다롭게 법원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자문과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영장에 의한 이 체포라는 것은 이제 피의자 진술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구속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원의 혐의 인정을 확인받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자기 확신 절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보지만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가 어떤 정도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체포와 구속은 수사기관만이 갖는 강제 수사권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고요. 조사라는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체포 구속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강제적 수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도 최종적으로 체포영장을 또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았던 별건 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아닌 B라는 사건을 위해서 체포 영장의 집행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별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로 강제 소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검찰의 강제 수사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많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자, 여기서 오늘 사건 파일 인사드리고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